안녕하세요. 영어 독서가 취미인 아로하나입니다. 독후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엔 또 어떤 글귀들이 또 제 마음을 이렇게 막 사로잡았을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Instead of trying to plot out the perfect novel before you start writing, accept that it will take a few shifty drafts to get things sorted out and just start writing. Play, enjoy the process.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왜 영어 독서는 꾸준히 할 수 있었고 다른 것들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사실 좋아했던 것들은 영어 독서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되게 다양했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꿈이 고고학자일 정도로 역사를 좋아했었고 뭐 경제에 관심을 가졌을 때에는 책에서 막 경제라는 말만 나와도 기분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질리고 하기 싫어졌는데 이유는 자꾸 제가 뭔가를 시험쳐 보라고 사회에서 막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지 배우는 과정이 막 그냥 즐거웠었는데 사회에서는 자꾸 이걸로 뭘 이뤄내라고 부추겼거든요. 반면에 영어 독서를 하면서는 처음으로 이걸 통해 뭘 대단한 꿈을 꾸지는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단지 영어를 곁에 붙잡아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만족했거든요. 영어 강사가 된다거나 뭐 번역가 또는 통역사가 되는 것에는 솔직히 애초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문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기 싫었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게 싫었어요. 호주에서 영어 독서를 하면서는 참 그냥 순수하게 영어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영어책에서 주는 메시지에 정말 즐거워했거든요. 다 읽으며 막 뿌듯하고 자랑하면서 혼자 자존감만 높아졌습니다. 아니 내가 영어책을 읽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글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꼭 그냥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건 나중에 성공해서야 더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유명세를 위해 또는 어떤 성공적인 커리어를 목적으로 책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순간 글쓰기에 엄청 대단한 힘이 들어가고 결국엔 정말 한자도 쓰지 못하거든요. 뭘 써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책이 팔리는지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글쓰기, 나중에 혹시 여러분만의 책을 내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잘 팔리는 책을 연구할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글을 많이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령 그 글이 다듬어지지 않고 거칠어도 괜찮아요. 다만 이 글이 내 글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가치를 계속 불어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담긴 글을 써보는 것에서 진짜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글쓰기를 좋아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The work you do when no one is watching is the work that matters most. The people who make it are the ones who are willing to show up and do the work without approval, permission or praise. Don't fake it till you make it. Make it till you make it. 이 책의 56%부터는 execute에 관한 글이에요. 크리에이티비티의 실행에 대한 글인데 크리에이티비티 조건에 나왔던 이데아 있었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E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글귀는 단연 마지막인 make it till you make it 이라는 문장이에요. 사실 인터넷에 쳐보면 이것보다는 앞부분에 있는 fake it till you make it이 격언으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 번역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척을 해라. 즉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저자는 이 파트가 실행을 강조하는 단락이기 때문에 좀 더 실행에 중점을 둔 이야기를 해요. Make it till you make it. 번역하자면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 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의미를 조금 더 보탰습니다. 저한테는 just do it. 즉 그냥 한번 해봐 라는 의미까지 같이 전달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척을 보여주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봐. 그리고 될 때까지 해보고 싶으면 그냥 한번 될 때까지 해봐 라는 말처럼 들렸던 거죠. 실행력이 강한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허락을 잘 안 받는다고 하죠. 그들은 분석이란 도구도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닌 일단 해보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판단합니다. 물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마음먹는 자세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처음 영어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fake it till you make it 이라는 글귀를 가슴 깊이 새기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결국엔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즉 작은 발걸음이라도 한 번을 내디뎌 보려는 자세가 결국엔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계발책을 대하는 목적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목표가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자기계발책은 우리가 발걸음을 어쨌든 내디딜 수 있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 하는 일이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계속 해볼 수 있게 다독이는 것이 자기계발서의 역할입니다. 제 영상과 제가 쓴 책이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할 수 있다라는 위안만 줄 게 아니라 영어 독서를 하게 만드는 어떻게 작은 발걸음이라도 되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어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Fitch and Start. 책을 읽다가 인상 깊은 단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왠지 유추가 되시나요? 처음엔 저도 되지 않아서 그냥 사전을 찾아봤어요. 뜻을 알고 나니까 뭔가 약간 좀 허탈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거의 직역에 가까운 의미거든요. 뜻은 해보면서 맞춰 나간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럴 거면 스타치 앤 피치가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흥미롭게 봤습니다. 책에서 나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알아요? 이게 또 우리가 진짜 한번 나중에 써먹을지? I progressed in Fitch and Starch with plenty of dead ends. 그리고 방금 제가 만든 예시가 하나 떠올랐는데 Life isn't just Fitch and Starch. 인생은 살아가면서 맞춰가는 것이다. 괜찮은데요? After a lifetime of brutal study, practice and discipline, he's a perfect set of skills. What's the payoff for all that effort? Achieving mastery, as I use the term here, doesn't mean you know it all. 그가 영어 독서를 해오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글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게 진짜 저한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건 바로 영어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슨 영어 공부에서 완전 정복, 완전 네이티브, 완전 원어민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만 하면 마스터가 된다는 주장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저만의 기준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어차피 원어민처럼 못 될 걸 아니까 굳이 원어민처럼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자는 실행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소위 말해 전문가가 되거나 또는 어떤 것에 대해 통달한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과거에 대표되는 것들이 힘든 고행가 또는 철저한 자기 반성, 자기 개발 같은 게 있을 텐데 저자는 그러한 쪽으로 너무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터가 된다고 그 분야를 다 알 수는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영어 독서를 하면서 비슷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금융, 에세이, 전기, 자기계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영어 독서를 해보면서 느꼈던 건 영어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진다라기보다는 그저 영어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익숙해지고 편해졌을 뿐 영어가 되게 정복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래요. 열심히 파고들어서 얻게 되는 것은 결국 방향이라고 합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 문단에서 한 문장을 더 이야기했는데 Learn one thing really well, insanely well.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한 가지 개념만 확실히 잘 잡아놓으면 이후의 개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결국 그러한 방향으로 실타래가 풀린다라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경험 그 자체가 참고로 저자는 여기서 The Learning Experience Itself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실행을 계속 해보고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을 배움으로써 우리들은 마스터가 되는 과정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Brutal Study, Brutal Practice, Brutal Discipline, 다시 말해 잔인할 정도로 공부하고 연습하고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 영어를 완벽히 경지에 이르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길래 우리는 완벽을 추구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는 영어를 정복해야 했었나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별거 아닌 문장이었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심오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도 제가 추구하는 영어 독서든 유튜브든 또는 블로그든 그 본질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어 독서를 하게 되면 영어를 엄청 잘할 수 있고 책을 쓰면 유명세를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어 독서의 본질과 글쓰기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겨우 3개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확실히 영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게 독후감보다 더 살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83%까지 정리한 독후감이 있어요. 아마 관심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관심 있으시다면 제 블로그에도 한번 놀러와 주세요. 암튼 이런 식의 독후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만 했던 제 독서 감상문이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은 약간 얼떨떨합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독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